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차를 출고하게 되면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직접 타고 다니는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경험들까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청담 벤츠 또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옆에 세워져 있는 EQ,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온 GAC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왜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안쪽에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를 출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인데 한 번 출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출고한 고객들 분들에게 우리 이런 새로운 차가 나왔고 이런 차들을 한번 경험해봐라 라는 행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또 벤츠 오너 아니겠습니까? 나름 진짜 벤츠의 진심인 사람인데 오늘 또 어떤 행사가 기다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사실 전시장 오자마자 깜짝 놀란 게 이런 게 차지. 이 GLS 마이바흐 600이거든요. 이 투톤 옵션까지 들어간 정말 끝판왕 중에 끝판왕인데 실내도 미쳤고 정말 이 사이드 스텝이 이만해야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이드 스텝이 커야 된다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면서 문을 열었을 때는 나오는 이 사이드 스텝, 이게 차입니다. 차. 사실 근데 오늘 주인공은 이게 아니고 주차장에 바로 지금 시승 행사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죠. 전시장 여기는 올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전시장 참 고급스럽네요. 좋네요. 가시죠. 자, 벌써 이렇게 차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 또 EQ 차들은 또 처음이네요. 저희가 이 차 또 시승도 했었는데 또 센스 있게 색깔도 지금 검정색으로 통했는데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안에 타가지고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퍼 스크린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조수석 쪽에 스크린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조수석 쪽의 스크린도 활용하는 추세죠. 보통 플래그십 모델들이 이렇게 조수석 쪽에 대시보드에도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요. 단가가 아무래도 좀 있기 때문에 일반 모델보다는 거의 플래그십 모델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도입했었던 브랜드들도 약간 좀 화면이 작거나 활용도가 낮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EQS SUV에 들어가 있는 이 디스플레이는 화면도 크고 활용도도 많아서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앰비언트도 멀티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EQS 때와 다르게 EQS SUV는 느낌이 좀 달라요. 그냥 EQS의 SUV 그냥 버전만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비슷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차고도 높고 시트 포지션도 높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했을 때,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이 부분은 이게 EQS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느낌을 줍니다. 단순히 그냥 차체만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시트 포지션도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수입차 내비게이션은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벤츠는 꾸준히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호환이 잘 돼 있어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구현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브랜드들 중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있다라 해가지고 막상 써보면 불편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나 이런 위치 전달,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막상 쓰면 편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S클래스 타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뭐 T맵이나 이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걸 쓸 줄을 몰라요. 그냥 이제 순정 내비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어려워하셨어요. 왜냐면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보니까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몇 번 만져보시더니 생각보다 조작이 편하네? 게다가 시선 분산 없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모든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 사용하시고 계속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막상 실사용에 굉장히 편한 옵션들이 벤츠에 꽤 많은 거죠. 단순히 그냥 화려하거나 뭐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오너가 편한 옵션들이 정말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는 차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법이죠. 자, 그래서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위쪽으로 우회전하는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우회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회전하는 게 애매한 곳. 좌회전도 9시 방향 좌회전, 11시 방향 좌회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는 길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 어머니는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이 거리를 조절을 해줘요. 어디서 몇 메타에서 우회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화살표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디스플레이를 안 보고 앞에만 봐도 내가 가는 길을 화살표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게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이 EQS SUV 출고 고객 대상으로 사실 이런 행사가 열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승차를 보통 받아가지고 며칠을 타서 진짜 이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막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짧게 잠깐 타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승차감도 그냥 이렇게 주행하다가 뭐 요철 지나가거나 방톡 지나갔을 때 그냥 편하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속도가 막 50 정도, 뭐 100이 넘었을 때 승차감, 2열에 탔을 때 그런 차이점들, 이런 것들은 오래 타봐야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짧은 코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EQS SUV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금액대인 만큼 기대치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 EQS SUV가 소비자와 오너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는 럭셔리와 편안함, 저렴한 유지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첨단 기술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전기차는 그냥 자율주행만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도 상향 평준화가 돼서 S클래스 못지않게 EQS SUV에 들어가 있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핸들을 딱 놓고 가도 차선 인식도 굉장히 잘 되고요. 차가 갑자기 꼈을 때 속도를 줄여서 만인의 사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앞차와 옆차와의 거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차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좀 앞차가 옆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저 앞차에 있는 그 센서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EQS SUV가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전기차는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악셀과 브레이크 반응에 이질감이 있지 않냐? 물론 맞습니다. 이질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 요즘에 저는 전기차 타면 탈수록 놀라는 게, 내가 옛날에는 전기차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기술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주행감 역시도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EQS SUV를 지금 타고 있는데 느껴지는 이런 승차감과 주행감은 이게 전기차가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내연기관 똑같다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얘가 구조적으로 배터리가 있고 회생제동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악셀과 브레이크의 그런 반응이 일반 차 내연기관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는요, 전기차만의 주행 방법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그냥 악셀 이렇게 밟다가 떼고 뭔가 얘 관성으로 이렇게 차가 쭉 나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발끝에 주행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똑같이 주행하다 보면 2열에 탑승하는 분이 멀미가 나요. 그럼 이거 멀미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생제동을 아예 끄던지, 아니면은 멀미가 나지 않게 악셀을 반응을 좀 더 부드럽게 가져가든지, 이러면은 멀미 안 나게 부드럽게 또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를 많이 타보고 그리고 전기차를 주행을 해본 오너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 진짜 부드럽네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명칭만 EQS SUV고 완전히 좀 EQS 세단과는 다른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EQS 세단은 스포츠한 그런 주행 퍼포먼스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EQS는 부드러운 주행감이 꽤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나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시야도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서 운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이퍼 스크린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대시보드가 높아요. 그래서 EQS 세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스포티한 것처럼 이렇게 시트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위로 올라와 있어서 개방감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아까 우리가 편안한,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다면, 에코 모드와 오프로드 모드가 있어요. 오프로드 모드는 저희가 오프로드 길을 가서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 회생제동이나 전배율을 극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부드럽게 튀어나가고 좀 더 반응도 좀 유해지게 바뀝니다. 악셀 밟았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이제 멀미 나는 부분이거든요. 위아래 움직임, 앞뒤의 움직임, 이런 게 발생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 좀 싫어하는 분들은 에코 모드 하시면 돼요. 이 EQS SUV는 이 에코 모드가 이 악셀 반응을 좀 더 부드럽게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악셀 딱 밟면 바로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자, 밟았어요? 어때요? 턱턱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반응하죠. 그리고 약간 템포가 좀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늦게 세팅을 한 거예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차이가 확실하게 느끼지 않아요? 반응을 확실하게 나눠놨어요. 이런 것들의 구분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인 모델들은
이런 모드에 대한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EQS SUV는 모드에 대한 변화가 개뚜렷합니다. 이 벤츠의 좀 특징이기도 사실 하죠. 근데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전기차가 약간 이 악셀을 밟았을 때 모든 출력이 한 번에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나온 전기차들은 이 이질감이 어마무시했어요. 이게 뭔가 폭발적인 퍼포먼스 때문에 확실한 그 구매 포인트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했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멀미를 유발해서 요즘에는 이 기본 모드는 되게 부드럽게 갈 수 있게끔 악셀 밟아도 바로 튀어나가지 않게끔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모드를 통해서 세분화해놨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 끼면은 알아서 거리도 유지하고 속도도 줄여줍니다. 독삼사 중에서 사실 저 벤츠 전기차 타보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EQS SUV를 타고 느끼는 거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 칭찬해 주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번에 타고 놀랐어요. EQS SUV 이렇게 오랜 시간 타는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완성도들이 느껴져요.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들 있죠.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어디 위치에 있고 이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위치라든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차가 알아서 다 개입을 해서 해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계기판에도 이렇게 뜨지만 이 뜨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뜨거든요. 그래서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고 여기서 그냥 빠지면 돼요. 이렇게 가까워지잖아.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중간이 센터 콘솔이 연결돼 있잖아요. 공간의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가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랑 그냥 내연기관에서 그 만든 전동화랑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용적률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건물 하나 졌어. 근데 이 건물이 사무용도로 지는 건물을 만약 내가 집으로 꾸며가지고 살면은 용적률이라든지 내가 사무용 거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간이 이게 바닥이 평평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되게 넓은 거죠. 내연기관인 GLS보다도 이런 수납 공간이나 활용도가 되게 좋은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야, GLS 그냥 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공간의 활용도는 EQS SUV가 훨씬 넓습니다. 중간에 센터 콘솔 수납 공간도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컵홀더도 있지만 컵홀더 안 쓰면 이거 그냥 플립으로 접어 놓으면은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중간에 막혀 있잖아요. 보통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이 운전석과 조수석이 뚫려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뚫리면은 수납 공간이 좁아져요. 위쪽에 있어야 손도 잘 가고 물건을 빼고 넣기도 더 편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틀어야 되나 틀어도 되나 생각이 드는데 오디오가 미쳤어요. S클래스도 훌륭하거든요. 근데 EQS SUV 사운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차 타보셨던 분들 그리고 EQS 이 SUV 딱 타면은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느낌이 좀 이상할 거예요. 뭐지? 뭔가 좀 이렇게 무겁고 밀리는 것 같고 반응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이 브레이크는 이제 내연기관의 브레이크랑 좀 달라요. 내연기관의 브레이크는 뭐예요? 그냥 차만 세우면 되잖아요. 전기차는 차를 세우는 건 세우는 거지만 이 세울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다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이질감이 든다는 거죠.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차를 세우는 게 아니라 회생제동을 통해서 차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요거 많이 사용하는 분들 전기차 보면은 그 로터 쪽에 녹이 슬어 있어요. 왜냐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으니까. 그 브레이크 깊게 밟으면은 브레이크 패드를 또 잡아가지고 또 세워주기 때문에 그 녹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이 브레이크 느낌 좀 싫어하는 분들은 회생제동 그나마 좀 끄잖아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의 그 이질감도 거의 사라집니다. 회생제동의 모든 게 좀 이렇게 이질감의 원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생제동을 끄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해서 전기차 타면 일단 회생제동 다 꺼요. 그냥 충전을 좀 하는 게 불편하긴 하는데 그래도 회생제동을 하면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싫어하는 분들은 그냥 회생제동을 끄면 된다. 주행을 좀 꽤 오래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래 타봐야 이 차가 진짜 어떤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벤츠가 행사를 잘 안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도심에서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장거리 코스를 통해서 이 차의 진짜 매력, 잠깐 탔을 때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을 캐치를 잘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음에는 바로 오프로드 주행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온로드 주행을 했잖아요. 도심에서 좀 타봤는데 오프로드 주행은 어떤지 직접 한번 같이 경험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1차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EQS SUV
외관도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EQ 시리즈가 어쨌든 이제 하나씩 라인업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EQ 시리즈가 나왔을 때는 약간 어설픈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완성도가 좋았지만 뭐 EQC, EQA, EQB 이런 것들이 좀 같은 전기차 서브 브랜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AMG에 비해서는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AMG의 서브 브랜드랑 비교해도 EQ 시리즈가 쟁쟁하게 붙을 만큼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다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프렁크, EQS SUV 프렁크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거 프렁크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워낙 트렁크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굳이 프렁크가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스타 로고는 이제 벤츠의 약간 패밀리 로고로 자리 잡고 있죠. 이번에 새로 나오는 E클래스 풀체인지도 이 스타 로고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 통일되어 있는 이 패밀리 룩이 오히려 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EQ 시리즈 보면은 이 중간을 좀 이어주는 이런 일자로 들어가 있는 DRL도 EQ 시리즈만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고, 요거 처음에 EQE SUV, 뭐 EQS 세단 나왔을 때 나왔던 거, 옆에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충전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워셔액 들어가는 통입니다. 보닛을 사실 잘 안 열어요. 충전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충전구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보면은 통일되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춥네. 그리고 뒤에 시트가 있어가지고 보통 시트를 접어놓고 수납 공간으로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이 안쪽에는 히든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이 러기지 스크린을 빼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3열 시트를 지금 접어놨기는 했지만 이 3열 시트 들어가는 이 부분에 러기지 스크린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러기지 스크린은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나 북미에 사용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보통 어때요? 썬팅을 하잖아요. 썬팅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어떤 짐을 실었는지 안 보입니다. 보인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누가 이 유리 깨가지고 물건을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북미는 안 그래요. 만약에 여기 뭐 노트북이나 비싼 물건이 있어. 그럼 실제로 정신 나간 그 유럽의 집시 같은 애들이 막 유리 깨가지고 물건을 가져갑니다. 근데 러기지 스크린 같은 거 이제 설치를 하면은 안에 어떤 짐이 실었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기지 스크린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정서를 안 맞아가지고 이 러기지 스크린을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숨겨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의 공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죠. 아까 제가 운전해가지고 2열에 탑승을 못 해봤는데 2열의 공간도 꽤 넓은 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는 절대 부족한 공간은 아니죠. 이 뒤에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활용도가 옛날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 HDMI 단자가 이 안쪽에 있거든요. 이 HDMI 단자를 연결을 하면은 이 커다란 하이퍼 스크린을 통해서, 그리고 뒤쪽 듀얼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꿀팁 중에 하나죠. 이거 패드 삼성 거 들어가는 거 알아요? 삼성 패드. 여기 하나, 이쪽이 하나, 여기 중간에도 패드가 하나 있습니다. 3개 들어가요. 여기 패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시승차다 보니까 이 패드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은 뒤쪽에 3명이 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 보면요. 컵홀더가 없지 않나요? 중간에 센터 패널, 요건 지금 이게 시승차라서 없는 거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나?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죠. 없단 말이에요. 위로 올리면 있나? 없어요. 도어 쪽에, 이쪽 도어 하단에 수납 공간 겸 이 컵홀더가 있기는 하지만 없습니다. 중간에도 없고 어디가 있지? 여기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나오죠. 보통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런 식으로 컵홀더를 좀 숨겨놔요. 그 다음에 듀얼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거울 하나 이쪽에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한데 마이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휠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27540 22인치 휠입니다. 전기차들 보면은 휠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게 좀 작은 사이즈의 휠을 들어가게 되면은 전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요. 네, 단점은 볼품 없다라는 거. 근데 EQS SUV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플래그십 SUV 전기차인데 막 20인치, 19인치 들어가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22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데도 주행 가는 거리도 생각보다 길고 전비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좀 작은 휠을 사실 끼면 좋거든요. 저는 22인치 이거 딱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 좀 불편하긴 해요. 지금 보면 중간에 소화기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 시승차나 이 차를 출고하는 출고 고객들은 이 소화기를 빼고 트렁크나 다른 데다가 넣어놓습니다. 이 위치가 애매해요. 이 허벅지 부분을
딱 여기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딱 앉았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화기를 좀 제거하고 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프로드 코스로 왔는데요. 차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참석을 하는 고객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을 받는 행사가 있고 보통은 근데 벤츠가 이렇게 비용 받는 행사가 없거든요. 뭐 서킷 행사가 아니라면. 그래서 아마 영업사원분들이 계약한 고객이나 가망 고객들 그리고 출고 고객들 대상으로 이런 시승 행사 혹은 프로그램을 알려줄 거예요. 그때 한 번쯤 참석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드를 오프로드 모드로 바꿀게요. 이게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고가 높아져요. 왜냐면 오프로드 가면은 밑에 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흙벌밭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체가 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하부를 긁힐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차체를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프로드를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요. 이 계기판을 보면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어요. 좀 홈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은 이 계기판은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 클래식이나 디센트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디센트로 하면은 좀 뭔가 몽환적인 느낌도 나고 밤에 보면 이게 그렇게 예뻐요. 근데 오늘은 오프로드를 탈 거기 때문에 오프로드 모드를 바꾸게 되면 조향 각도, 위치도 이렇게 나오고요. 핸들의 각도도 어떻게 돌렸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출력도 이렇게 RPM처럼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코스는 바로 간단하게 도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엄청나게 깊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꽤 안 깊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깊네요. 밑에 돌도 많고. 하지만 오프로드 모드를 바꾸면 차체도 높아졌기 때문에 하부가 이제 긁힐 위험도 없고요. 어우, 댕댕이 안녕. 너 좀 무섭게 생겼다, 댕댕아. 안녕. 자,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전기차에 뭐 사륜구동이 뭐냐, 뭐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연기관과 완전 다릅니다. 내연기관은 엔진에서 구동 샤프트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양 바퀴로 동력을 바로 쏴줍니다. 듀얼 모터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앞쪽에 전기 모터 하나 있고 뒤쪽에 전기 모터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동력을 배분해 주다 보니까 좀 더 즉각적인 움직임도 가능하고 배분력 역시도 이전 내연기관 대비 효율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전기차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더 훌륭한 거죠.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로 하면은 차고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출력의 배분도 또 중요합니다. 힘의 전달이 온로드는 차가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세팅이 돼서 타이어에 이렇게 전달을 좀 해주고요.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잘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로 노면에 이 면적에 힘을 좀 강하게 줘가지고 타이어가 힘 전달력을 강하게 넣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가 빠르게 휠이 지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힘을 전달해 줘가지고 얘가 2.7톤 정도 될 거예요. 무거운 차가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모드에 대한 변화가 아까 제가 뚜렷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프로드 모드는 온로드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오프로드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최고 속도도 일반 모드와 달리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효율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니까 바퀴를 통해서 강한 힘을 전달을 해주고 차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어라운드 뷰가 있어가지고 이 카메라를 또 통해서 이 사각지대가 없이 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바닥 밑에 전방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앞에 돌이라든지 안 보이는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되게 세심하게 해놨네요. 자,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은 회전 반경이 되게 좁죠. 그러니까 웬만한 차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코스가 되게 좁아요. EQS SUV가 5m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긴 차거든요. 근데 뒷바퀴가 4.5도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돌 수가 있습니다. 이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좌회전이나 아니면 회전했을 때 도움도 되지만 번화가나 좀 좁은 주차장 같은 데 하면 T자로 뒤로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뒷바퀴가 다 조향이 되면 한 번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좀 회전 반경이 좀 좁은 공간도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금 차의 각도까지도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오프로드 계기판으로 바꿨다 했잖아요. 그러면 오프로드 계기판에 어떤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정면에서의 그 각도 18도로 지금 각도가 기울어져 있고 차 좌우의 각도도 옆으로 이렇게 4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간에 이제 하이퍼 스크린을 통해서도 동력 구동의 힘 위치
차의 각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차 높이도 조절하는 걸 여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악셀 밟았을 때 4바퀴가 한 번에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앞쪽에 힘이 더 강하게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프로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밀어주는 힘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언덕이 있는 곳에선 앞쪽 구동이 더 중요하게 돌아가게 돼요. 이런 것들도 계기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프로드라 해서 속도를 못 낼 수 있는 쿠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속도를 내도 그런 곳에서는 확실히 오프로드 모드의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진흙 뻘밭도 매끄럽게, 사실 군대 있을 때 이런 코스를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레토나 타봤어? 없죠. 그리고 오프로드 차들 보면은 경사로가 진 곳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이제 내연기관은 엔진 브레이크로 내려오잖아요. EQS SUV도 있습니다. 여기 DSLR 요 기능 다들 몇 번 보시지 않았어요? 확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엔진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물론 전기 모터가 구동을 해가지고 잡아주겠죠. 여기 속도가 아마 6km로 이게 제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활성화돼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지금 악셀과 브레이크를 다 뗄 거예요. 지금 저 악셀이랑 브레이크 안 밟고 있거든요. 차가 알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경사가 진 곳을 내려가도 차가 알아서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악셀을 밟아도 이 브레이크를 또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뭐 안전사고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수로 만약에 악셀을 딱 밟아도 브레이크가 이게 개입이 또 되다 보니까 그냥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면은 이런 나무가지들 있잖아요. 오프로드 지금 뭐 저희가 코스를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차 막 도장면을 막 긁거든요. 그럼 이 비싼 차에 좀 아깝다 생각도 드는데, 오프로드 차를 보면 휀다나 사이드미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광으로 해가지고 도장 안 입히고. 근데 이 차는 럭셔리 사실 플래그십 SUV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실이 까질 것 같아서 좀 아깝기는 합니다. 내가 그냥 사실 광택 돌리면 돼가지고. 자, 마지막 코스로는 도화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도화 그 깊이가 아까와 다르게 생각보다 좀 깊어요. 웬만한 차는 진짜 못 지나갈 것 같은데요. 와, 감성 있다, 그지? 야, 좋다 좋다. 돌이 생각보다 많은데도 전혀 문제없이 거침없이 그냥 나가네요. 멋집니다. 문화 이제 거뜬하죠. 이게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깊은 곳이에요. 근데 거침없이 지나갈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오프로드 코스가 이렇게 좀 셀지 몰랐어요. 나름 그래도 무난한 코스를 좀 갈 줄 알았는데 이 보니까 완전히 그냥 비포장도로를 넘어서 돌길을 좀 지나다니는데 괜찮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전기차 밑에가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를 혹시 치거나 손상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도로를 다닐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다닐 일이 없거든요. 근데 뭘 보여주고 싶냐, 이런 극한의 상황,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로도 주행할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살다 보면 어떤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돈이 딸릴 때가 있고, 갑자기 사기당할 때가 있고, 갑자기 막 대박 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코스를 주행을 해도 거뜬하다.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일단 일반 고객분들이거든요. 일반 고객분들한테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 좋은 극한의 도로도 지나갈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뭐 어떤 거죠? 이거보다 무난한 도로는 그냥 편하게 그냥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도화 같은 그런 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지나다닐 때 내연기관은 이제 흡기 필터를 통해 가지고 물을 빨아들여서 바로 이제 시동 안 걸리고 막 침수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는 웬만한 곳은 다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도화를 조금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오프로드와 온로드의 상황을 다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죠. 와, 그리고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봐요. 여기 지금 앰비언트가 빨간 색깔 불이 들어오죠. 이게 뭔 줄 알아요? 지금 보면 여기도 조그맣게 불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안 들어와 있죠. 사각지대나 이렇게 좀 센스가 가까워지면 이 앰비언트를 통해서 경고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앞쪽과 대각선에 이렇게 장애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앰비언트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아요? 만약에 장애물이 없다, 그러면 앰비언트가 꺼집니다. 이 정도는 거의 등산로인데?
그리고 딱 어떤 느낌이냐면, 자, 오프로드 모드라면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했을 때 이 차의 그 움직임도 달라져요. 온로드에서는 이 핸들을 조작을 했을 때 조향 각도, 이런 타각이나 이게 바로바로 반응해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프로드는 이 핸들이 도로 노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움직이게 되면 막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냥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 핸들을 자세히 보면 오프로드 모드 바꾸게 되면 웬만한 움직임에 차 조향 각도, 타각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도 거의 그냥 똑바로 가잖아, 그지? 모두의 그런 차별이 확실히 있어요. 한 요 정도는 돼야 그나마 좌우로 움직이는 거지, 요 정도는 거의 그냥 움직임 없이 스트레이트. 자, 오프로드 행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밥을 먹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옥수수도 굽고, 고기도 굽고, 고구마도 굽고, 라면과 오뎅 같은 거를 먹었습니다. 여기 캠핑장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분위기 있지 않나요? 제가 행사를 잘한다는 얘기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풍경도 좀 보면서, 자동차가 이동수단으로만 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문화도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뭘까요? 선물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캠핑컵.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상을 보는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벤츠 행사에 비조 그룹 인스트럭터를 맡은 유진구라고 합니다. 오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벤츠 행사나 이렇게 행사장을 많이 뵙잖아요. 저희 여러 번 뵙죠. 많이 뵈요. 그래서 친근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드렸는데, 일반 고객분들이 네. 뭐 출고 고객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가만 고객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참여를 하면은 네. 반응이 어때요? 너무 좋아하시죠. 이게 또 이게 흔하지 않은 기회잖아요. 그죠. 뭐 EQS로 오프로드를 탄다는 걸 누가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럼요.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근데 실제 이 코스를 타고 주행을 하면서 느낀 게, 네. 야, 이거 코스가 되게 좀 나름 빡세다. 전 처음에 오프로드 간다라고 했을 때 네네. 그냥 비포장도로만 가겠구나 했는데, 이거 코스가 맞습니다. 처음에 안내해드렸던 첫 번째 코스는 네.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약간 심심한 맞아요, 코스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 그 부분은 약간 기능을 좀 위주로 된 짜여진 코스였고, 그 부분은 오늘 허가가 안 된 곳인데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열어놓은 코스예요. 오픈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코스가 이제 제가 아까 무전으로 드렸듯이 맞아요. 진짜 오프로드 코스였어요. 진짜 이걸 딱 경험을 해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일반 고객분들 많은 분들이 네.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상황 혹시 있었나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죠. 없긴 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그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차량 하부에 뭐 배터리라든지 차량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너무 염두돼서 시뮬레이션을 수도 없이 돌렸습니다. 이게 행사를 하면 네. 저는 많이 가봐서 알지만 네네. 그 정말 여기 인스트럭터 분이나 관계자분들의 피와 땀이 우리는 그냥 한 번 왔다 가면 되지만, 이거 준비부터 뭐 예전에 사전 점검 다 오시잖아요. 그럼요.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EQS SUV를 타고 오프로드 행사를 참여를 했는데, 진짜 아까 우리 인스트럭터 분이랑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드하게 주행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벤츠를 타는 고객분들 혹은 가만 고객분들이라면 영업사원분들이 이제 이런 거 초청해 줄 거예요. 혹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참석하시겠냐 물어보면은, 이게 다 평생 기억에 남는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서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버나 이 자동차 인플루언서를 하게 된 계기가 이런 행사를 참여를 하면서 자동차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런 행사 꼭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성자동차가 또 워낙 이런 행사를 잘하니까 벤츠라는 브랜드에 걸맞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